그래서 지금 디지털 세계에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 세계에서 했던 이 행위와 지금 AI나 아니면 우리가 가상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세상이 물리적 효과가 적용된 3D 세계라면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를 이제 경험을 했지만 이 이후에는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효과가 적용된 3D 세계를 이제 합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느낌보다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물리적 세계에 대한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여기까지는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아직 물리적 효과가 적용된 3D 세계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겼고, 그러니까 뭐 포트나이트나 뭐 요즘 얘기하는 포트나이트나 펍지나 또 로블록스나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도 사실은 이 물리 효과가 적용된 3D 세계인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디지털 세계의 어떤 행위들이 다 접목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이제 합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타버스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공간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학교를 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소통이 어려운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 공간에 갖는 문화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도 쉬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애초부터 공간이 마련된 이런 어떤 그 공간들이 나타나면 그 안에 참여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지금 화면에 공유되고 있는 세 가지 화면은 얼마 전에 이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 이그나이트라는 행사를 가상현실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만든 가상 공간 안에서 수많은 한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들어와서 그 키노트를 보고 그 키노트를 함께 즐기면서 또 그 서로가 소통을 했던 그 행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술로만 알고 있었고 그냥 서비스로만 알고 있었고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미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메타버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게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계속 의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고 실제로 최근엔 들어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스페이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 내에서의 회의 시스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스페이셜이라는 일종의 그 XR용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안에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반 아바타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일반 아바타가 아닌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그 현장에 몰입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대규모 이 참여자를 유도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동아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의 그 참여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의 일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될 작품들이 있거나 그럴 때 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실은 저 안에는 몇 가지 화면들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지만 3D 모델을 저 안에 띄워놓고 같이 뭔가를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좀 더 복잡하지 않고 곧바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작년에 소프트뱅크가 그 5G를 이용을 해서 야구장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VR로 전송을 한 사례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공간 안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은 아바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야구 중계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 영상은 360도로 촬영이 된 거라서 일반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그 백스탑에 있는 부분에서 저 경기장을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야구장에서의 경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5G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 공간의 모습을 전송을 해서 사람들이 가상현실로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일반적인 그 TV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공간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제 공간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2D 영상을 보여준 것과 달리 이거는 공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것 역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을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메타버스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메타버스라고 받아들이지 좀 마세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요 뒤에 정확하게 다시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마 VR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컨텐츠일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을 하러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VR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탁구를 치거나 복싱을 하거나 아니면 피트니스를 하거나 암벽을 타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친구를 만나서 탁구를 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복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피트니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사실은 게임이지만 게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츠이면서도 게임 같은 그런 일들을 이미 VR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어떤 사례들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냥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VR은 역시 게임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관점은 그쪽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스포츠의 영역이고 이 스포츠의 영역은 디지털과 물리 효과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게 이런 대규모 행사일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많은 영화제가 취소가 됐고 또 해외에서도 대규모 IT 전시회는 거의 다 이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하나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지금 떠 있는 사진에서 왼편에 보는 모습은 뭐냐면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기술 행사가 있어요. 그 해마다 이제 3월 중순쯤에 열리는 행사인데 이 행사는 뭐 영화제도 하고 어떤 기술 관련 그 영화제에서 필요한 기술 돋보이는 기술들을 소개도 하고 뭐 음악제도 하고 굉장히 많은 좀 퓨전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퓨전 페스티벌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국제 행사인데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온라인으로 작년에는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죠. 근데 올해도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올해는 이제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주최 측이 재밌는 걸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열리는 그 행사장 거리를 어, 그대로 모델링을 해서 비슷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만의 가상 세계만의 그 모습들을 그 안에 또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행사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름의 행사지만 한쪽의 오프라인은 사실은 우리가 그 물리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그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가상세계의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있던 도시라고 해도 결국에는 새로운 유형의 그 축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거리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안에 이제 접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영화제나 뭐 세미나나 음악제나 그런 거는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런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됐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비슷하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던 사례들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는 뭐 이 가상 세계 참여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던 어떤 일들이 점점 가속화돼서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돼 있거나 하나로 모여 있거나 어떻게 보면 한 공간 안에서 내가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애플리케이션 안에 우리가 그 활동들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아까 지구의 크기가 4만 킬로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그러면은 4만 킬로 뭐 1킬로도 안 되는 세계가 과연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1킬로미터도 안 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안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우리가 이동을 하고 또 연결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세계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그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메타버스의 질문은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